네, 안녕하세요. 반부마마입니다.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AI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성인분들을 대상으로는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완전 이제 실용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인사이트 위주로 우리 애들을 그러면 어떻게 키우지? 라는 고민을 분명히 부모님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꽁꽁 싸매고 안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 뭐 대학 가서 가르쳐야 되는지.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요 타이밍을 이거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사실 저도 한 1년 넘게 그것만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이 이거를 배웠을 때 오히려 뭐 창의성이나 논리성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냥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이걸 고민해보고, 이제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할 텐데요. 오늘은 이게 뭐 제가 막 강의처럼 준비를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질문하거나 하면은 좀 활발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그 내 동생 생각을 채린이는 비굴한 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끼였어. 사모님, 야식. 잠시만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을 좀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6분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챙겨 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랬다 또 살찌면 들리시나요? 어떡해. 제가 또 빼드림 되죠. 마음껏 드세요. 돈만 주면 간이라도 빼줄 안 기세라니까. 들리네. 자존심도 없냐? 네네, 전 자존심이 없어요. 비도 참 좋네. 난 100억을 줘도 남의 지방은 절대 못 봐라. 언니, 말 좀 예쁘게 하자. 지방 빠는 게 아니라 대리 다이어트지. 혹시 대리 주름 다이어트 소리 들리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인지 들어봐. 다이어트 할 때 한 부위만 살이 빠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빠지는 거라고. 그럼 두 사람을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명이 운동을 하면 다른 한 명도 동시에 살이 빠지는 원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나중엔 부자들 화장실도 노예들이 대신 가질 듯. 남의 지방 빠는 인생도 알만하네. 그러니까 내 반응이 보편적이라는 거야. 시급 10만 원 정도면 댕꿀이지. 얘는 정신 나간 돈미새고. 이러니 내가 마음 놓고 엄마 김채린 때문에 쪽팔려 죽겠어. 쟤 좀 말려봐. 엄마한테 이럴 수 있었던 거지. 김채린, 너 동네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어쩌고저쩌고. 그거 나이 많은 사람도 받아준다니? 이런 전개는 생각도 못했다고. 아니 수지야, 네 아빠 회사에서 퇴직당하고 우리 힘든 거 알잖아. 그리고 엄마도 직접 돈 벌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렇게 엄마를 꼬셔내더니 나중엔 아빠는 전직을 찾은 것 같아. 이걸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지금이야 해고당했다지만 나름 로봇공학자였던 아빠까지 김채린한테 물들고 만 거야. 몇몇은 그러겠지. 그냥 저렇게 만족하면서 살게 두면 안 되냐고. 근데 어제 왜 안 왔어? 어딜? 너네 가족 어제 우리 엄마 지방 빨러 왔었는데 너만 안 와서 나 좀 섭섭했잖아. 말했지. 이런 멸시가 대리 다이어트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당연히 역겨운 대리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효과 빠른 순삭 대리 다이어트 김신혜입니다. 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 또 다이어트 가는 거야? 응. 그 우집 로봇 회장 신우이가 꼭 좀 와달라고 해서 갔다 올게. 이 근방 부잣집이라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 이러니 학교에서까지 유명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수지야, 공부해서 뭐해? 너 가업일 거 아니었어? 온갖 비꿈을 다 견디고 집에 돌아오면 수지야, 이제 너도 일 도와라. 역겹게 내가 어떻게 그딴 거래. 역겨워? 너 공부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다 우리가 그 일에서 번 돈으로 사는 거야.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셋 다 눈이 퀭해서는 점점 미친 사람처럼 구는 거. 대리 다이어트가 사람을 망치고 있었어. 그럼 내가 구해줘야지. 엄마 아빠 동생의 핸드폰을 꺼놓는 건 물론이고 전화 코드도 뽑아. 언니! 지금 몇 시야? 아직 새벽 2시야. 더 잘 수 있겠다. 동생이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어. 당장 나와! 어제 김씨네만 믿고 얼마나 먹었는데 안 오면 어떡하냐고. 이 바다 신뢰가 전부인 거 몰라?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제 곧 잘리겠네. 여기까지는 내가 계획한 그대로였는데. 됐고 빨리 타기나 해.
내가 먼저야. 김씨 안 타고 뭐해? 알바를 자르기는커녕 서로 모시고 가려고 안달이 나 있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가족은 사장님, 다른 분들한테도 사과 돌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절이라도 할 것처럼 굽실댔어. 이게 우리 가족의 위치라는 거지. 한 대, 두 대, 그렇게 12대의 차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온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벌이면 그땐 난생 처음 보는 얼굴로 날 협박했어.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쫄았단 건 절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처럼은 안 살 거야. 그날부터 나는 뭐에 홀린 듯이 공부에 빠져 살았어. 이번 기말고사도 수지가 1등이구나. 성적은 가파르게 올랐고. 그래, 열심히 했네. 피곤에 찌든 얼굴로 성적표를 내려다보는 엄마, 아빠. 도저히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 오히려 힘이 났어. 저렇게는 절대 안 살아. 그 치기 어린 생각이 원동력이 돼서 명문대 수석 입학까지 해내고 만 거야. 그리고 그런 내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김수지 지원자님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MBA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서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은 지금 누구보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기계보다 성실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왜 김수지 지원자님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래서 이번 면접도 망했다고? 아니 삼성에서 공채를 2명 뽑는 게 말이 되냐고. 세상은 변해버렸어. 몇 년 사이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취업이 당연하던 세상은 끝나버렸다고. 그냥 우리 회사에 취직하지 그래? 진짜? 응. 근데 알지?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동네에서 천대받던 우리 가족은 당신의 건강한 하루 김신의 그룹이 돕겠습니다. 10명이 한 번에 집중관리. 와 20분 만에 3kg가 빠졌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확실하게 대리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님과 채린이는 모아놓은 돈으로 직원을 구했고 거기 김씨네죠? 5명도 예약되나? 유명세를 이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대리 다이어트 회사를 세웠어. 언니, 되지도 않는 면접 다니지 말고 취업하라니까. 냅둬. 언젠가 우리 수지도 전직을 찾겠지. 아이고 우리 큰딸은 왜 저렇게 사나 몰라.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세 사람이 옳았고 결국 틀린 건 우리였던 거야. 해석. 이 이야기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로봇공학자였던 아빠마저 정리해고 당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저는 장기를 배양하는 일, 대리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일처럼 사람의 몸을 이용한 일만이 살아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이 유지될 것 같으신가요? 그 답이 어떻든 산업 자동화로 인해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과 대리 다이어트가 몸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면서도 직원을 영입한 체린이네 가족처럼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겠죠.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포인트는 교육의 방향이 세상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수지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방향들이 끝내 쓸모없는 것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한 것들도 모두 쓸모없어지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Turn your ideas 네, 잘 보셨나요? 예. 저는 이거 보고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게 뭐 이제 대리 다이어트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뭔가 신박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 이제 결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성. 그래서 저 주인공이 나는 우리 가족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세상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이제 친구 엄마들 이렇게 만나면은 다 이제 애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전부 다 뭐 이제 학원 열심히 보내고 뭐 수학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고 어디 좋은 학원 보낼까 막 학군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좋은 학교 막 좋은 동네 가서 애들을 막 그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 미래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애들을 그냥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예, 매일같이 하면서 그냥 차라리 그냥 어린 시절이라도 즐겁게 노는 게 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산업들이 재배치가 될지,
재배치가 될지, 그리고 학교 교육이 어떤 가치를 가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내가 죽을 때까지는 뭐 어떻게 내 직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교육을 막 받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 단계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야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산업에서 미래에서 얘네들이 뭔가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방향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가 있고, 두 번째 되게 주목할 만한 건 저는 지금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 변화의 속도, 그 속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이 챗GPT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지내왔는데,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좀 소름 돋는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와, 이거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너무 빨리 업데이트가 돼요. 예, 너무 빨리 좋아져요. 너무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최근에 그 챗GPT 프로가 나오면서 한 달에 $200짜리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생겼는데, 저는 지금 구독을 안 했습니다. 구독을 안 한 이유가 저는 지금 제가 쓰는 수준에서는 지금 그냥 $20짜리도 충분해요. 이미 나한테 충분하다고 느껴져요. 그게 충분하다고 느껴지는데 굳이 $200짜리를 구독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나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퀘스천인 거예요. 이게 뭐 더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이미 충분히 좋은데 더 좋아질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 이제 그만 업데이트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도 10년은 더 쓸 수 있는데 너무 빠르게 경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2025년에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2024년 12월에 한국이 좀 정신없던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AI 기업들이 많은 업데이트들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몸을 활용하는 산업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AI로 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 하나가 났어요. 기사 하나가 나서, 요거 이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부하로 살지 않으려면, 인공지능의 부하로 살지 않으려면, 땡땡땡 스타가 되어야 한다. 땡땡땡 스타가 되어야 한다. 근데 저는 이 기사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유기윤 서울대 교수가 이제 플랫폼 스타가 고급 일자리를 독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 스타. 플랫폼 스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그 인플루언서 같은 거예요.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플랫폼 스타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AI가 이제 권력을 나누는 초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2090년 얘기예요. 2090년 얘기긴 한데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을 소유한 극소수의 IT 기업. 이게 가장 최상위에 있고, 그리고 정치인, 인기 연예인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른바 플랫폼 스타, 현재로 치면 인플루언서들이 고급 일자리의 대부분을 독점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 생각해보면 뭐 이제 뭐 지디라든지 제니라든지 뭐 이런 연예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고 아주 상위의 몇 퍼센트, 0.001% 이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생산 활동에 지금까지는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몸을 쓰는 직업이라든지 머리를 쓰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이제 0.001은 플랫폼의 주인, 0.002는 이제 연예인들이면 나머지 99.997은 뭐를 하고 먹고 사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단순 노동자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순 노동자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일이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예, 단순 노동도 아니고 그냥 일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일론 머스크, 앤디 비아, 뭐 이런 젠슨 황 같은 사람들, 그 가족들 그 가족들도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0.001% 상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기계가 하게 된다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관심을 받는 일, 사랑을 갈구하는 일, 그것이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다. 예, 나머지는 없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보다 만약에 뭐 운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운동도 막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을 막 탑 클래스 축구 선수가 손흥민처럼 될 것 같진 않은데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그 아이의 매력도를 높인다면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오히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루하게 공부해서 노잼 인간을 만들면 그게 제일 망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플랫폼 중심으로 계급이 재편될 것이다. 그럼 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내가 지금 젠슨왕 될 수도 없고 갑자기 내가 페이스북을 그 스타트업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면 여기 이제 플랫폼 스타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캐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그 아예 시대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이제 저한테 좀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뭐 콘텐츠 비즈니스나 인플루언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예전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하는 어떤 자본이나 이제 제조나 공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권력자였다면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수익을 인플루언서들이 가져가고 뭐 월에 1억 벌어요, 2억 벌어요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인플루언서예요. 예, 자기가 인플루언서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거지. 뭐 제조사나 뭐 중소기업이 그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젠슨 왕이 여기 상위에 있고 나머지 뭐 연예인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요새 드는 게 예전에 우리 90년대에 연예인들 보면은 우리 그때 막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연예인 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쟤는 무슨 저런 좋은 학교 나와서 딴따라를 해? 약간 이런 인식들이 90년대, 200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막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연예인 같은 걸 하면 아유 뭐 저런 걸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 생각이 다르잖아요. 연예인들이 영앤리치 그 자체고 정말 이제 그 거의 이제 최고의 자수성가한 사람들로 이제 생각이 들고 하나의 귀족 세력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요 안에서 여기 지금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안에서 뭔가 굉장히 단계들이 분화되어 있고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학교를 갔을 때 보장되는 어떤 굉장히 나이스한 트랙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셨던 분들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대기업 가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뭔가 저 위에 있는 별들과 그 아래에 있는 이런 구조로 좀 재편화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에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뭐 평생 월세가 계속 나오는 그런 건물을 물려줄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얘를 시켜야지 될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시장, 몸을 쓰는 거, 그리고 머리를 쓰는 게 모두 다 AI에게 잠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에 종속되는 거죠. 예, 종속돼서 플랫폼에 이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생산성 자체의 기준이 좀 요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생산성.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이 뭔가 시간을 들여서 저 사람의 능력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드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재무 업무 같은 걸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뭔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님도 아, 저 사람이 똑똑하고 뭐 잘하고 하면 계산기를 정확하게 빠르게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엑셀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됩니다. 생산성 도구들이 도입이 되면서 아, 이게 뭔가 엑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산기를 두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능력은 필요가 없는 능력이에요. 계산기를 틀리지 않고 누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더 생산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엑셀의 시대를 넘어서 챗GPT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져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을 직접 검색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엑셀로 계산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는 생산성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는 그냥 사람 하나에 AI 하나.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사람 하나, 엑셀 잘하는 사람 하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사람의 AI를 잘 쓰는 활용도가 높은, 요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일 자체의 양이 10배 이상 뻥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요새 얘기 들어보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졌대요. 나한테 요구하는 생산성이 너무 많아져서 AI 없이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서도 업무를 할 때, 아, 저거 AI를 써서 일을 하겠지라는 기준으로 생산성이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지금 초등학생, 지금 4학년, 6학년이 올해 돼요. 2025년에 4학년, 6학년이 되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그 챗GPT와 생성 AI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겸임 교수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AI나 이제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머릿속에 계속 두면서, 아, 그러면은 이 AI를 도대체 우리 애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가르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머리에 염두를 하면서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어쨌든 2024년은 잊어라. 약간 2024년까지는 워밍업이었어요. 예, 워밍업이었고, AI가 이제 챗 GPT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챗 GPT라고 하는 건 앞에가 챗이 붙어 있잖아요. 채팅하다는 뜻이거든요. 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이제 대화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 챗의 시대는 이제 갈 거예요. 예.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그게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고, 2025년부터는 앞으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시게 될 텐데,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는 컴퓨터 유주라는 거예요. 예, 컴퓨터 유주라는 거는 뭐냐면, 클로드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베타를 발표를 했는데 아직 활용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온라인에서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료 같은 걸 이제 그 긁어오는 거, 예, 온라인에서 긁어오는 거 같은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 걸 작업을 할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자동화로 이렇게 긁어오는 크롤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크롤링하는 프로그램을 쓸 때는 형태가 같아야 돼요. 뭐 쿠팡이면 쿠팡에서 긁어오기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서 긁어오기 하는 것처럼 형태가 똑같으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아, 이 자리에 있구나 하면서 그 자리마다 데이터를 긁어오는 것까지는 지금은 가능해요. 근데 컴퓨터 유즈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떤 목표를 딱 지정을 해주면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의 이메일을 조사해와, 이렇게 정리해와,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웹페이지를 계속 열면서 검색해가면서 그 유사한 사이트들을 다 뒤져가면서 그 밑에 가서 자리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마다. 그거를 다 뒤져가면서 이메일을 수집해오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마우스를 막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요. 예,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하는 걸
어, 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게 젠스파크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젠스파크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보면 얘가 자료를 좀 조사해 와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오냐면 데이터 검색을 해오는데 제가 이렇게 주문했어요. 국내 드라마 시장 제작비의 변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OTT 업계 규모를 비교해줘 라고 그냥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러면 얘가 오토파일럿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돕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 우리가 만약에 검색하려면 사람이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자료 찾고 보고 이제 정리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더블 체크를 해요. 예,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출처 달리는 거는 물론이고, 이렇게 자료를 시장 규모, 점유율까지 자기가 다 계산하고, 뭐, 콘텐츠 투자비는 얼마고 해서 이 자료는 여기서 찾고, 이 자료는 여기서 찾아요. 근데 이게 작업을 시켜놓으면 한 30분 걸려요.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30분 동안 교차 검증을 해요, 얘가. 이 자료에 여기서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데 가서 검증을 또 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어느 정도 믿을만 한지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딱 정해주면 이 자료 좀 찾아와라 이렇게 목표를 정해주면 이런 데이터들을 수많은 소스에서 찾아가지고 온다는 거죠. 예, 수많은 소스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원 한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연구원 다닐 때 이런 일을 주로 했어요. 예, 이런 일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지금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하나 39조입니다. 그럼 이 39조라는 숫자가 맞는 거야? 그러면은 자료 일단 찾아가지고 이 자료에서 찾았어요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 찾았더니 또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비슷하니까 뭐 이게 맞는구나 하고 서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이 자료가 맞는지 체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얘가 이제 자기 자랑합니다. 오토파일럿 에이전트가 조사한 38개의 출처에 대한 자료는 글자 수가 이렇게 많아서 이거 네가 혼자 다 읽으려면 2시간 내내 읽어야 되는 걸 내가 30분 만에 정리해줬어. 예, 30분 만에 정리해줬고 출처 어디 있는지 딱딱딱딱 해줬고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는 게 오토파일럿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지정하면 그 목표에 맞춰서 계속해서 자기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거는 어제인가 떴어요. 젠스파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추천인 코드인데 이 코드로 하시면 한 달 동안 무료로 플러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링크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젠스파크라고 하는 게 지금 최근에 아마 이제 AI에 관심 있으신 분은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걸 아실 텐데 그 퍼플렉시티는 이제 자료를 그냥 이게 출처만 이렇게 찾아주는데 얘는 교차 검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 무료 버전으로 한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AI 에이전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AI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AI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난 한 몇 년, 2, 3년간 과학이 발전한 속도가 인류 역사상 과학이 발전한 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부터 바퀴 만들고 불 발명하고 했을 때보다 그때 여태까지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한 속도보다 지난 2, 3년이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협업을 하는 거죠. AI랑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2024년에 우리는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지만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노벨 화학상을 AI가 받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상에 구글 딥마인드 CEO 3명을 받았는데 이제 화학 쪽은 뭔가 막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딥마인드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모델을 만들었대요. 예,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파폴드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아미노산 서열을 찾아내고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섰는데 이게 구글 딥마인드 AI를 활용해서 화학 분야까지도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AI 분야만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화학이니 뭐
제약이니 뭐 이제 의료기술, 다른 쪽의 그런 기술들까지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약회사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대요. AI 대표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이런 모델이겠죠.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이제 뭐 실험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복잡한 구조들을 한꺼번에 해결해낼 수 있으니까 정말 좀 있으면은 그냥 뭐 이제 뭐 불로초 같은 거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암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신약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 같은데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자기네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학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정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할 단어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2025년에 굉장히 많이 들리실 거고 지금까지의 챗GPT는 정말 초보적인 수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창에 대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기초적인 수준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생성 AI 툴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봤다. 지금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생성 AI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2025년 미래 전망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댓글창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나는 생성 AI 툴을 활용해봤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생성 AI 툴을 쓰고 있다. 챗GPT 계속 쓰고 있다. 답 좀 주세요. 네, 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상적으로 활용을 한다. 아닙니다. 가끔 씁니다. 예, 일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거의 나의 반려뇌처럼 활용하고 있다. 항상 챗GPT한테 물어본다. 일상으로 쓰고 계십니다. 가끔 쓴다. 자주 써요. 일상적으로 활용한다. 안 쓰고 계신다. 검색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유료 구독하고 있다. 예, 챗GPT나 뭐 다른 거 유료 구독하고 있다. 유료. 유료 구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료 구독 생각 중. 유료 구독하세요. 유료 구독, 유료 구독을 하고 있으면 진짜 상위 0.1%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일반인들 강의도 가끔씩 가는데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챗GPT를 내가 유료 구독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좀 써보시는 경험 자체가 정말 상위 0.1%예요. 지금 현재. 예, 정말 그래요. 예, 진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위기감이 드는 게 지금 막,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좀 있으면은 뭐 더 좋아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AI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격차를 벌리잖아요, 점점. 옛날에도 이제 컴퓨터라는 게 등장했을 때 그런 것들이 격차를 점점 벌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제가 여기다가 10년 후, 20년 후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빠르다. 왜냐면은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정말 그냥 속된 말로 토 나올 것 같아요. 그 속도 때문에. 예. 이게 업데이트가 너무 빨리 되고 지금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업데이트가 되니까 정말 토 나올 것 같다는 생각, 그 표현이 맞아요. 그래갖고,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쟁적으로 지금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지? 너무 빠르고 너무 변화가 크고 이미 AI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 스레드에다가 제 블로그 AI로 다 쓰고 있다고 이제 올렸는데 저만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저만 AI로 쓰고 있을까요? 지금 상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AI 돌려요. 예, 저는 그게 보이잖아요. 저거 AI로 돌렸다. 근데 아닌 글이 없어요. 아닌 글이 없고, 뭐 AI로 블로그 쓰면 블로그가 저품하여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상위 노출 잘 만듭니다. 예, 잘 만들고 양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잘 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냥 아예 게임의 룰 자체가 다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교육을 저도 열심히 하지만 애들한테도 이제 열심히 좀 가르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까지 저희 여기 계신 분도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하시기 때문에 90년대에 살아오셨고 2000년대도 살아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90년대에 정말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2000년대에 스마트폰 혁명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사기만 했지 그 스마트폰으로 뭔가 돈을 번다거나 그 혁명과 그 엄청난 자본이 거기에 몰릴 때 내가 뭔가를 얻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고 저는 2000년대에는 분명히 IT 쪽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앱 같은 건 못 만들지?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개발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전공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회를 계속해서 보고만 있었고, 이제 탑승하지 못했죠. 나의 기회로 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AI는 뭔가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생각보다 쉬워요. 오히려 그 기술이 코딩하거나 개발하거나 앱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AI가 나의 직업을 대체할까요? 라는 질문에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요거까지는 AI로 우리가 보진 대체될 위험에 않겠는데, 빠진 직업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EBS에서 요거를 이제 한 거거든요. 유발 하라리 EBS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요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자주 보여드렸는데 왜 이게 재밌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나온 시기가 챗GPT가 나오기 전에 이 인터뷰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면은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업은 하면서 대체되기 쉬운 직업은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제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그러면서 의사가 간호사보다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도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챗GPT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간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창작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인간 고유의 활동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AI가 가장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육체적인 노동 말고 두뇌적인 활동이 대체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 역시도 뭔가 더 기술의 발달로 대체되는 게 인간이 하는 그런 뭔가 무거운 걸 든다거나, 뭐 옮긴다거나, 뭐 위험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지만, 챗GPT가 딱 까놓고 보니까 글 쓰는 거 잘하죠? 지금 추론까지 하고 있죠. 뭐,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음악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고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역.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창의 교육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와장창 와장창 그 생각이 깨졌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뭐가 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디스토피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저 영상에 나온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어떤 직업이 가장 빨리 대체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서, 첫 번째가 돈이 많이 흐르는 산업.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이 흐르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뭐 의료계,
법률 이런 쪽 있죠. 그런 쪽들은 돈이 많이 흐르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 빨리 대체하고 싶어 해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더 빨리 대체하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단순하게 분석하는 업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빠르게 대체된다. 왜냐면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사진을 막 계속 보면서 아 여기에 암이 있어요 라고 진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사가 하는데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암 같은 거 이제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무한히 AI한테 학습시키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그게 암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내요. 예. 데이터를 더 빠르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다. 그런 인사이트들,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AI, 챗GPT를 만드는 회사가 이름이 오픈 AI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픈이라고 하는 건 다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AI의 활용이 예전에는 막 코딩 언어 같은 걸 알아야지 아주 고급스럽게 공부를 해야지만 뭐 카이스트 나오고 한 사람들만 쓸 수 있었다면 지금은 말만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애들도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쳐 보면 더 빨리 더 자연스럽게 잘 배우고 잘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검색의 시대를 살았어요. 인터넷을 쓸 때 키워드 기반의 검색의 시대를 살았어요. 구글이나 네이버를 켰을 때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치지 걔랑 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나는 뭘 찾아야 되지 하는 내용에서 키워드를 빨리 잡아내서 그거를 검색해서 그 검색 결과들을 보고 아, 이게 제일 내가 찾는 거랑 유사하구나를 해서 선택하는 게 지금까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하고는 대화를 해야 돼요. 네,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잘못 배우면 애들이 챗GPT한테 검색을 시켜요. 예. 근데 그거는 네이버나 구글이 하는 일이지 챗GPT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부터 아 얘랑은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활용할 때 어버버 하신다. 예,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데 AI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AI 배워서 어떻어?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생을 키우니까. 근데 중고등학생들 키우시는 분들이 애들이 너무 바쁘대.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막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너무 없고 숙제가 너무 많고 뭐 발표 준비하고 막 이런 거 한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어른들도 발표 준비를 할 때 AI를 쓰는데 왜 애들은 자기가 저 구글 같은 걸 찾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가 완전 너무 차이 나는데 이걸 써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남편한테 AI를 계속 가르쳐가지고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일을 너무 빨리 한다. 일이 너무 빨라졌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다 논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도 마찬가지.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데 애들은 아무래도 우리도 처음에 막 PPT 만들고 하면은 버벅 거리잖아요. 걔네는 더 버벅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AI 활용해서 진짜 빠르고 속도감 있게 좋은 퀄리티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걔네 생산성이 높아지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뭐 공부를 하든 축구를 하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AI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에요. 예, 좋은 선생님이자 도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되게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이제 저희 아들이랑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게 전화 영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Hello. Hello. I'm your English teacher, and I'm here to help you practice speaking English. Let's start with a quick chat so I can get to know you better. Can you tell me a little about yourself? For example, where are you from, or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I am from Korea and I am 13 Great years start. old. You said, I am from Korea, and would you like to finish your thought?
Maybe you can tell me what you enjoy doing in your free time or something about your hobbies. I like to play chess. That's great. Chess is such a fun and strategic game.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chess? Do you play with friends or do you practice online? I play chess online. Nice. Playing online is a great way to find opponents from all over the world. Do you usually play for fun or do you compete in tournaments? I think I play for fun. That's wonderful. Playing for fun is a great way to enjoy the game without pressure. What do you like most about chess? Is it the strategy or the challenge of outsmarting your opponent? Probably the strategy. Good answer. Probably the strategy makes sense, but you could say, I think I enjoy the strategy the most. It sounds more complete. Hello. Hello, I'm your English teacher. 네, 요거 이제 영상인데 일부러 자막도 그 AI 편집 툴에 있는 거를 수정하지 않고 제가 그냥 넣었어요. 예, 수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제가 번역을 하는지 이걸 원래는 제가 이제 오타나거나 이런 걸 수정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본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그냥 영어를 인식하고 한글 번역도 이렇게 바로바로 달리는 것도 다 AI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때 여기 그 뭐지? 이거 드린다고 했던 게 여기 링크 있어요. 근데 방학 동안 함께 해보세요 하고 요 링크거든요. 예, 기특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 저희 아들이 그 되게 수줍음이 많아요. 예, 수줍음이 많아갖고 옛날에 영어회화 그뭐 화상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를 시켰어요. 근데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시간당 돈이거든요. 예, 30분 이렇게 하면은 막 몇만 원 막 이래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그거 돈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막 애가 좀 많이 말도 하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이렇게 수줍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예, 돈은 째깍째깍 넘어가는데,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쟤는 저렇게 돈을 내놨는데, 말도 안 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갖고, 화상 영어를 옛날에 이제 애기 어릴 때 시켰는데, 아, 이게 생각만큼 막 그러지 않아요. 예, 수줍 보니까 말을 안 해. 근데 이 AI 선생님은 되게 좀 끈기 있고, 제가 이 이제 챗GPT를 제가 커스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만든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드린 그건데 여기에 제가 커스텀을 했어요. 이게 GPT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커스텀을 해서 굉장히 좀 친절한 영어 선생님. 예, 그리고 그 화자가 뭔가 질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가 자꾸 물어봐라. 예, 네가 자꾸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계속 화제를 던져가지고 얘는 입 꼭 다물고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뭐라도 계속 네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친절한 선생님, 그리고 이제 문장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그냥 대충대충 단어만 던졌을 때, 아, 네가 말하려고 했던 풀 문장이 이거구나 하고 이제 풀 센텐스를 말해줘요. 그것도 이제 얘한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고급 음성 모드를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라면 요거는 이제 커스텀을 제가 해가지고 이 선생님은 조금 더 선생님이 말을 더 많이 하게. 예, 그리고 틀린 문장을 말했을 때는 한번 수정해주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영어 선생님 링크는 한번 이걸 어떻게 써야 좋냐면 핸드폰에 하면 돼요. 핸드폰에다가. 그 컴퓨터로 하면은 좀 불편하고 핸드폰에 챗GPT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어플 깐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챗GPT 어플에 밑에 보면은 마이크 버튼이 있고 여기 옆에 까만색 동그라미에 줄 있는 거 있어요. 예. 까만색 동그라미에 줄 4개 있는 거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고급 음성 모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제 뭐 까만 게 막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제 내 말을 듣고 또 얘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냥 고급 음성 모드에 해도 사실 충분히 똑똑한데 그거를 이제 이거는 조금 어린 애들이 하더라도 이제 입국 다물고 있는 그런 애들, 저희 아들 같은 애들도 말을 좀 잘할 수 있게 제가 커스텀을 해서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방학 동안
애들 이것만 활용하셔도 진짜 영어 공부 뽕을 뽑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예, 그리고 AI에 지금 또 그 요거 고급 음성 모드, 아까 말씀드린 까만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라이브로 화면 공유가 돼요. 예,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얘한테 보내줬었어야 되는데, 라이브 화면 공유가 되면 어떤 것까지 가능해지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그 수직 거치대 있죠. 수평 거치대. 그 한 2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밑에다가 수학 문제 풀면 그거 과외도 돼요. 예, 과외 선생님인 거예요. 그 수학 문제 과외 선생님. 여기서 멈췄어.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아, 네가 여기서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멈췄구나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스텀된 선생님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단순히 그냥 지금 학교 교육을 잘 시킬 거야 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활용을 잘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친근한 아이로 만들 거야 할 때도 너무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애들 뭐 영어 공부하는 거는 뭐 영어는 뭐 너무 잘하고, 다른 외국어도 뭐 당연히 너무 잘하고, 그리고 뭐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원래 수학을 챗GPT가 잘 못했다가 요번에 4, 5 버전이 넘어오면서 수학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카메라 찍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 나 여기서 막혀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걸 또 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AI 활용하는 거를 배웠을 때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배우면은 그냥 학교 공부하는데 도움돼, 수행평가 하는데 도움돼, 미래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AI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을 때, 아,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 마라를 1년 내내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확실하게 우리 애들 무조건 이거 가르친다. 예, 무조건 이거 몰빵해서 가르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내 옆에 이렇게 뇌가 하나 더 똑똑한 뇌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 잘 모르고 그냥 학교 공부만 계속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 미래가 이걸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 얘네들 학교 공부 잘 시켜갖고 삼성 같은 데 다니게 하면은 나처럼 살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할 텐데 그 길이 너무 좁아요. 예, 그전에는 상위 뭐 5%, 10% 요렇게만 잘해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제가 이거 숫자를 줄였는데 원래 상위 0.01로 해놨었다가 더 줄였어요. 더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과연 AI 플랫폼에 지배를 하면서 그런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랑 젠슨 황이랑 뭐 그런 사람들 이미 다 자리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뭐 먹고 살아? 기본소득으로 살아. 기본소득으로. 그러니까 뭐 그 인공지능 로봇이랑 노동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제로. 업무를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돈 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시대. 그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애들은 놀고 먹게 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근데 AI를 다루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있다. AI 에이전트가 있어갖고 얘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도 정리하고 해결 방안도 찾는데 AI 다루는 사람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AI 다루는 사람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정말 AI 공장에 사람 한 명, 막 이렇게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놀고 먹어야 되죠.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시간들 평생 살 거 아니에요. 평생 죽지도 않고 150살까지 살 것 같거든요. 우리 애들 세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150살까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각자의 예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예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안 선생님, 예, 그 안바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기 예술가시거든요. 예, 예술가신데, 제 생각이 어떤가.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엄청 들잖아요.
예,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 들고 자기 만족감이 높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예술을 한다라는 인식도 있었죠. 근데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AI에서 그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갖고, 어떻게 말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게 지금 어떤 다른 방식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르치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지금 그 AI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건 하나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좀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계속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답은 못 찾았고 꼭 필요한 건 확실하다. 지금 여기 보면은 수노 AI라고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꼭 가서 보세요. 이게 수노인데, 이렇게 그 노래 만드는 건데, 옛날에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뭐 노래를 만들어줘 뭐 이런 노래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2버전인가? 그래요. 네, 버전 2인가? 그런데 이게 여기 한번 스노우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데 그 버전 4에 있는 음악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정도면은 쓸만한데? 예. 되게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되게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뭐, 이제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만약에 하면, 이걸로 유튜브 음악가로 데뷔하기. 아니면 이제 뭐, 요즘에 뭐, 로파이라고 해가지고, 뭐, 카페에서 듣기 좋은 음악, 뭐, 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음악, 막 이런 유튜브 채널들 잘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음악가로 데뷔하는 이런 것들 같이 프로젝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노래 들어보시면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예, 생각보다 상당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좀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되게 충격적이에요. 옛날에는 좀 어설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어설픔들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예. 카페 음악 만들어서 수익이 날까요? 예전엔 분분했었어요. 저작권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이 없죠. 예. 이거는 저작권,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이 날까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음악을,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안바흐님께서 만드시면 수익이 날 거예요. 왜냐면은 저분은 음악을 원래 하던 분이에요. 음악 센스가 있고 음악가예요. 뮤지션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피아노로 만들던 이걸로 말로 쳐서 만들던 좋은 음악이 나올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근데 갑자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수노로 만들어서 이제 카페 음악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돈을 벌어봐요. 막 이래버리면 저는 음악에 대한 센스가 없는데 뭐가 좋은 음악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좋아지는지에 대한 감이 적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면 수익이 안 나죠. 근데 이미 내가 음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는 훨씬 나를 빠르게 복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들을.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수익이 나죠. 그래서 누구나 난다는 건 아니고 누구나 안 나는 것도 아니죠. 이미 잘 되는 채널들 많잖아요. 근데 수노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거 상업화 저작권에 문제는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할까? 예, 기존의 직업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모두 대체될 거고, 방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예,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예,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스레드 저 요새 자주 보잖아요. 스레드 보는데 되게 스펙이 엄청나더라고요. 무슨 MIT 막 이렇게 다 나오시고, 뭐, 커리어가 장난 아니야. 무슨 AI 관련해서 무슨 탑 커리어를 쌓고 계신 분이었는데, 지금 박사과정이라고 쓰여 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졸업할 타이밍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AI 쪽에서 탑 커리어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신 분이
누가 봐도 너무 프라미싱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이미 자기가 졸업할 때쯤에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시장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네. AI의 지금 가장 핫한 정점에 있는 사람도 자기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아,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애를 AI 전문가로 키운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키운다고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아마 기사 났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 연봉이 3억이다 해서 났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처음에 챗GPT 나올 때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 사용하는 방식이.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게 클로드의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고 얘가 프롬프트 그냥 얘가 만들어줘요. 예, 프롬프트를 되게 잘 만들어줘요. 아까 제가 만든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엄청 막 멋있게 쓴 것 같은 이런 프롬프트 있죠? 이런 프롬프트 다 저 아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 이거 번역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멋지게 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저 프롬프트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당신은 누구입니다. 어떤 역할입니다. 이런 지침을 따르세요 하면서 지침도 짠짠짠짠 이런 예시 같은 거 있죠? 제가 쓴 거 하나도 없어요. 학생의 응답에 따라 대화 스타일, 질문 난이도 조정하세요. 이거는 제가 가이드를 주긴 했는데 이런 거 다 이제 해줬죠. 문법 실수를 발견하면 수정해 주세요. 올바른 사용법 설명하고 예를 제시하세요. 그러면 샘플까지 촥 해가지고 가장 베스트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여기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도 이제 망한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키워야 됐다?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없고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소한은 AI가 순식간에 배울 수 있는데 그거를 막 열심히 훈련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그러니까 마치 계산기를 정확하게 두드리는데 아이의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게 저의 그냥 가장 작은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그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린다고 해서 걔가 엄청나게 너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AI가 5분 안에 배울 수 있고 훈련하는 거를 우리 애가 1년, 2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하지 않겠다. 그런 식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대에서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에서 프로그래밍 강의가 많이 바뀌었다고 요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글인데 기존에는 하나하나 문법을 상세히 알려줬었대요.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고 샘플 있는 거 한 글자 한 글자 따라서 해보고 샘플 코드 수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으면 지금은 기본 개념을 알려주고 AI랑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네, AI랑 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AI가 생성한 코드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추가 기능 AI랑 계속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완성되는 프로그램의 그 결과물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훨씬 많은 실습을 할 수 있다. 언어를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회화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마치 영어로 치면 단어 ABCD를 외우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실전에 나가서 회화를 하는데 막히는 게 있으면 막힐 때마다 AI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는 거죠. 틀린 거 있으면 계속 AI가 잡아주고. 그래서 아까 그 영어 선생님 보시 그런 역할을 해요. 말을 막 하는데 걔가 질문 계속하고 말을 내가 뭐 단어라도 하나 딱 던지면 그거를 다시 수정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AI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 함께 영어 회화에 활용해 보세요. 더 이상 화상 영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제가 프롬프트를 드릴게요. 예, 요거 프롬프트를 요런 게 사실 이제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사실은 앞으로 재산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안 가진다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 라이브 오늘 오신 분들께 선물로 프롬프트를 드릴게요. 예. 너무 한글로 된 걸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저장해서 여러분들도 요 프롬프트 구조를 한번 보면서 아, 저렇게 쓰는구나. 프롬프트를 저렇게 쓰는구나 하고 이제 알면 돼요.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맞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쓰길래 저렇게 응답이 나오는지 이 프롬프트가 궁금해야 돼요. 어떻게 써놨는지. 그래서 이렇게 예시랑 구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 똑똑하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프롬프트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챗GPT한테 넣고 이 프롬프트 구조를 분석해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프롬프트를 분석해줘. 구조를 분석해줘. 얘한테 분석해달라고 해요. 도대체 뭐라고 썼나? 그러면 프롬프트를 하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 소개 역할 설정.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배울 때 뭐뭐처럼 행동하세요. act as. 그다음에 뭐 예시를 넣으세요. 뭐 지시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얘가 분석한 거에 똑같죠. 예, 예시 넣는 거. 수준에 따른 조정을 했다. 뭐 이런 것들 피드백 수정했다. 그래서 얘한테 분석해서 이렇게 분석돼 있으면 요걸 또 어떻게 쓰냐? 이 분석된 내용을 맞아요. 커스텀할 때 입력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에다. 그래서 요 분석한 내용대로 다른 주제를 쓸 때 여기서 내가 뭐 수학 선생님 이 프롬프트 구조를 바탕으로 수학 선생님 봇을 만들 거야.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이 구조를 분석해 놓은 걸 다른 주제로 가는 거예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요거를 커스텀에다가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만들어주고 있죠. 수학 선생님 보세 프롬프트예요. 당신은 친절하고 격려하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수학 선생님을 소개하세요. 수준을 파악하세요. 예시 질문, 수준별 접근 방식, 쭉쭉쭉쭉 중급자, 초급자 해서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커스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한 줄도 쓰지 않죠. 네, 저 요새 프롬프트 쓰지 않습니다. 얘가 다 알아서 이렇게 써주는데 제가 왜 씁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을 구조를 카피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뭔가 되게 괜찮은 걸 봤어. 근데 그게 내 주제랑 안 맞아. 그러면 그 구조를 분석해서 내 주제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여기 GPTs 왼쪽에, 저 유료 버전이에요. 왼쪽에 가면 GPT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GPT 탐색에 가면 여기에 플러스 만들기 있어요. 플러스 만들기 가면 원래는 여기 만들기에다가 하는데 이거 안 쓰고 구성, 여기 인스트럭션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복사해온 거는 지침이에요, 여기. 여기다 붙여넣어요, 여기다가. 예. 그러면 얘는 수학 선생님 보시죠? 그러면 수학 선생님 볼 이름 이렇게 넣고 얘는 이제 플러스 누르고 달리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수학 선생님으로 이 내용을 대충 인식해서. 원래 더 복잡하게 하려면 뭐 이런 것도 더 넣는 거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커스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수학 선생님인 걸 알죠? 그래서 아주 친절한 수학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아주 친절하게 수학 문제를 알려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얘를 이제 만들기 해서 지금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저장해 놓고 이걸 제가 만약에 공유해드리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얘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해볼까요? 입자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달라고 해볼게요.
이 내용을 너무 어려웠다. 지금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게 설명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게 설명해 달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캡처도 돼요, 파일. 네, 컴퓨터에서 파일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수학 문제 같은 거 사진으로 이미지로 캡처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나 여기 잘 이해 안 가는데 여기 좀 이해되게 좀 해줘라. 그러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외 선생님이죠, 사실은. 네. 하나의 과외 선생님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다. 방학 동안 요것만 하셔도 아주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랑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될까? 지금 아까 같은 봇 같은 거를 직접 활용하실 때도 있고, 그냥 AI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때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핸드폰에다 어플 깔아놓고, 그렇게 그 말로도 쓰게 하고 직접 질문도 하게 하는데, 애들도 약간 조금 생각이 갇혀 있어서 그런지, 질문을 안 하고 검색하듯이 물어봐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얘랑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뭔가 정보를 줬을 때 그냥 그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을 다양하게 빠르게 얘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내 인사이트를 발전하는데 그런 용도로 이걸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랑 이미지 생성을 하는 거예요. 예, 이미지 생성해서 동화책 같은 거 창작물 만들어 보기. 이거는 제가 저희 애기들 둘째를 데리고 한번 해봤거든요. 둘째 친구들이랑. 걔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동화책 만들기를 해서 아마존에 업로드하기. 이거 사실 성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성인들이 하면은 이걸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내가 동화책 작가로 갑자기 데뷔해갖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냥 뭐 두 권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건데, 그거는 출판업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근데 애들은 그걸로 당장 돈 벌 필요는 없잖아요. 동화책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해봤더니 어머니가 한 권씩 사주시고 아주 신났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작가로 데뷔하는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영어로 만들 수도 있고 중국어로 만들 수도 있는데 내가 중국어를 몰라도 다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다개국어의 창작이 가능하다는 걸 아이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생성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 해서 크리에이터가 되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제작해서 직접 해보는 경험, 그런 것들을 해서 도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저는 머릿속에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시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로 코딩하는 거 있죠. 예, 제가 코딩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코딩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 공유 풀고 하면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립이 맞네? 어?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딱. 네. 제가 지금
그 지난 4주간 드라마 제작사에서 실습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분들은 기획자분들이에요.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인데 기획자분들인데 그 드라마 피칭용 AI 생성 AI 영상 같은 거 이제 만드는 거를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4주간 교육을 해서 지금 저게 결과물입니다. 그 숙제 같은 걸 못 하실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 안에 이제 거의 다 진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음악 깔고 간단하게 편집해서 저렇게 이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준을 점점 올리는 것도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에 그 구글에서 배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 영상 쪽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네, 엄청나게 좋아져서 그런 것들을 각각 해보면서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딩이나 이런 콘텐츠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지금 이거를 할 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저도 인공지능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전혀 문제가 없이 뭐 키보드 정도만 칠 수 있으면 사실은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는 도구다. 우리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얘 굉장히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AI를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을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 키우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인 기업이 모든 것을 하잖아요. 1인 기업으로 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하게 될 것이다.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하나 AI 에이전트들을 데리고 최종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런 형태로 많이 고민을 아이들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1인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이제 곧 나온다고 아마 5년 안에 나올 거라고 제가 예언을 하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이 생성 AI 기술이 좋은 거는 누구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지금 챗GPT가 한 달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고 이제 3만 원 정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상 툴 같은 거가 좀 싼 거 쓰면 한 15,000원,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뭐 10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싸요. 그리고 어젠가 그 기사 보니까 샘 알트먼이 챗GPT 프로를 너무 많이 결제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200가 결코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기술들을 되게 저렴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구독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치킨 한 마리 값이니까요. 그거를 이제 세금이려니 생각하면서 구독하면서 친근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챗GPT는 똑똑한 신입사원에게 일을 잘 시키는 팀장들이 가장 잘 씁니다. 제가 교육을 해보면 40대들이 제일 잘 써요. 예, 40대들이 제일 막 저한테 막 전화 와요. 나 너무 잘 쓰고 있다고 막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 써요. 본인 업무 경험이 많고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시켜본 적이 있고 본인 업무가 이미 전문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태어난 애들. 예, 지금 태어난 애들은 자기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키울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애들이 제일 문제였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장점은 AI 기술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에 살아온 사람들은 교육을 한번 해줘야 돼요. 아, 이거 검색 아니에요. 검색 아니고 대화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게 좀 없어요. 왜냐면 90년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막 검색하는 방식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아서 그런 생각의 전환을 빨리빨리 이제 하면서 AI 네이티브로 엄청나게 빨리 자연스럽게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해서 우리 애가 AI 네이티브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냥 어른의 생각에 갇혀버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돼요. 예, 전문성을 키울 시간도 없고 AI 네이티브로 자랄 가능성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문제는 너무 어릴 때
AI 교육을 시키면 이런 부분이 걱정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게 걱정이 됐던 게, 뭐, 컴퓨터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딥페이크가 저번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걔네는 진짜 전문가인 것 같아. 나쁜 쪽으로 머리가 너무 잘 도는지, 어떻게 딥페이크를 그렇게 활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술을 악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창의성이나 사고력에 저하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도구로서의 AI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배우고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세대에서는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걸 어떻게 게임을 활용해야 되는지 전혀 가이드가 없었잖아요. 가이드 없이 그냥 확 던져지니까 뭐가 이제 게임 중독이라든지 막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쪽도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더 가이드라인이 잘 생겨나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연구에서는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게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수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 수준에 맞게 성격에 맞게 완벽하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서 사실은 이런 방향이 그 부모님들은 아시죠? 그 디지털 교과서. 예, 디지털 교과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사실은 이런 방향성이에요. 예, 근데 아직은 그 기술이 거기까지 안 갔더라고요. 제가 그 박람회도 열심히 다녀봤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아직. 근데 하지만 생성 AI 기술은 이미 이런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면서 가면 나중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 디지털 교과서가 그 목표대로만 가면 되게 베스트거든요. 정말 하나하나 커스텀돼서 아이 맞춤형으로 가는데 그렇게 아직 기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교육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후기로 말하는 게 이 얘기예요. AI라고 해서 뚝딱하면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루하게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예,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까지 만들려면 정말 수없이 반복해야지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도구들을 제대로 경험해 본 인류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AI 교육을 어려서부터 좀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얘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그래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지를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인데 그 과정에서 되게 정확한 글쓰기를 해야 돼요. 예,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된다. 예, 사람은 맥락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AI는 맥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적어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글쓰기 능력이 저는 오히려 향상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아까 같은 이런 봇을 이제 알려주진 않죠. 이런 봇은 알려주지 않고 하나하나 네가 다 써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봤었습니다. 그래서 AI 키즈랩은 이제 저희 친구 엄마들이 꼭 한 번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파란 옷이랑 노란 옷이 저희 애들이고 이 옆에 애들이 이 노란 아들 친구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금방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하더라. 그래서 AI 키즈랩을 제가 이제 생각해낸 거는 지금 이게 저도 되게 머리가 아픈 게 선례가 하나도 없어요. 예. 애들한테 AI 교육을 하는 코스 자체가 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어서 뭔가 커리큘럼을 베껴올 만한 게 아무 데도 없어갖고 저도 지금 되게 막막한데요. 막막한데 이런 막막한 그 AI가 이게 우리 인류의 뭐, 일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 이런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이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도구,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생산성을 갈아치울 수 있는 굉장히 인류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도구 활용법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이 도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알려줘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고, 잘 배울 수 있을까라고 걱정은 했지만 가르쳐 보니까 실제로 너무 잘 배웁니다. 대신에 컴퓨터를 어느 정도 이제 키보드는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만약에 이제 받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최소 초등학교 3학년, 예, 그 이하는
컴퓨터를 못 쳐요. 예, 키보드를 칠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게 권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는 AI 안 쓸 건데 라고 하고 나 뭐 전업주부인데 내가 AI를 배워야 돼 라고 하지만 어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어떤 AI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서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해드렸던 것처럼 영어 원어민 수업 그런 거 라이팅 교정 같은 거 되게 비싸잖아요. 해보셨죠? 전부 다 어머님들. 그런 거 되게 비싸요. 시간당 최소 4, 5만 원씩 하는 그런 거. 라이팅 같은 거 수준 높아질수록 막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런 거는 진짜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이제 질문을 할 때 막 갑자기 엄마 양자역학이 뭐야? 막 이렇게 질문하면 설명해 주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이제 맞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영어 라이팅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 궁금해요. 아, 저 영어 라이팅을 안 시켜. 애한테 영어 라이팅은 안 시켜요. 회화만 하고 있어요. 라이팅이 저는 굳이 애한테 필요한가라고 생각해서 안 시켜요. 그거는 이제 그냥 왜 그러냐면 한글로도 애가 글을 못 쓰는데 무슨 영어로 시켜요. 즉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글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라이팅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요거 괜찮다. 근데 옛날에 이제 제 친구 엄마가 그 영어 유치원 이제 보내는 친구였는데 챗GPT한테 라이팅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막 전문가처럼 수정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AI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유치원짜리가 한 것처럼 해달라고 지시를 해야죠. 톤앤 매너 지시해야 되는데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 너무 잘 고쳐주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다. 그래서 그 수준에 각각 맞게 다 쓰는 방법이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 키즈랩을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성인이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기초로 이제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다가 응용해서 매월이라고 했는데 매월은 못할 것 같아요. 매월은 안 될 것 같고 한 두 달에 한 번씩 프로젝트 수업을 하나씩 오픈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만의 온라인 동화책 출판하기 이렇게 실제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수업들, 그리고 뭐 소설책을 읽고 음악을 만들어서 유튜브 데뷔를 한다던가, 아니면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려갖고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서 그 티셔츠를 입어본다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뭐 이미지, 영상, 텍스트, 다양한 것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그리고 뭐 코딩도 해보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 오프라인으로는 못합니다. 하면은 비용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못하고, 온라인 VOD로 녹화본으로 진행이 되고, 프로젝트 수업은 중간중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받아봤는데, 사실 제가 성인 수업 같은 경우는 진도를 그냥 무조건 나가요. 예, 성인 대학원 수업 지금 할 때는 무조건 진도를 쫙 뺍니다. 실습을 이제 해보세요를 하긴 하지만 실습을 일일이 하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게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도를 쫙 빼고 녹화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약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다시 복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요 수업 같은 경우는 강의 시간에 같이 실습을 하면서 웨이팅을 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강의는 모두 다 프로젝트로 결과물이 나오게.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뭔가 뭐 블로그를 쓴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하는 결과물이 하나씩은 있는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머리로 공부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AI만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캔바나 이런 것도 써요. 예, 그런 것도 써야지 실제 그 최종 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AI 툴들을 비롯해서 지금 가장 핫한 생산성 툴들, 저는 그런 걸 다 다루잖아요. 그래서 캔바나 뭐 캡컷이나 이런 영상 편집 툴 이런 것들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이름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확히는 생성 AI한테 어떻게 말을 거냐, 어떻게 질문을 더 하고 내 결과물을 더 정교하게 낼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긴 프롬프트 있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쓸 수 있게끔 그런 가이드를 하나하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면 굉장히 체계적이 돼요. 예,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대충대충 말하던 걸 체계화해서 얘한테 얘기해야지 더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체계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운다는 거는 내 생각을 체계화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프롬프트 제너레이트 만드는 과정 궁금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그 엔트로피 그 클로드에 들어가면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면 로그인하는 게 가장 오래 걸립니다. 지금 어떤 분 소리가 나요. 아, 근데 그게 유료예요. 지금, 아, 에이스님.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여기 들어가면 제 코스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다룰 텐데 여기 가면 제너레이팅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어, 친절한 영어 선생님을 어, 만드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 더 디테일을 넣긴 하는데 여기다가 기본적인 가이드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당신은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코딩 언어가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기에 어떤 뭐 가이드라인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초안이 나오면 이거를 제가 챗GPT한테 갔다가 거기서 수정해요. 예,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애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은 너무 이렇게 알아버리면 쓰질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걸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제가 요거 강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냥 이게 소개만 해드리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될 거예요. 그래서 1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해서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하고 2월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그 레벨 1 과정이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리버드이고요. 타자 속도가 느리면 수업 참여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리다 그러면은 저는 3학년은 넘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가장 적합한 건 5, 6학년 요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 최소 3학년 이상 초등 고학년 권장이고요. 너무 어리면 1년 묵었다가 오는 게 좋습니다. 1년 정도 묵어야 되고 타자를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1월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월이면 2월 때까지 한 컴 타자 연습을 시켜주세요. 한 컴 타자 연습 시켜주시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지금 몇 학년인가요, 중학생? 시간이 많은가요? 예, 요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3학년 이상 초등 고학년을 권장드리고, 이게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는 태블릿이 따로 있으면 더 좋아요. 예, 양쪽으로 하면, 아니면 모니터가 되게 크던가, 그렇게 해서 실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컴퓨터, 뭐 모니터, 이렇게 양쪽에 좀 큰 모니터를 볼 수 있게, 너무 작은 걸로 보긴 어렵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얼리버드 기간은 지금 이제 2월 1일까지는 지금 제가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얼리버드 기간에는 5만 원 쿠폰 할인이 들어가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내용, 오늘 이 무료 웨비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적립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제해 주시면 되고, 아이가 중1이 되는 경우는 아주 좋아요. 예, 중1 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일단, 제가 만들어드린 봇 있죠. 봇으로 한번 그냥 막 대화를 시켜보세요. 그냥 재밌게.
막 대화를 시켜보시고 키보드 연습을 중간중간 좀 시켜보시면 좋아요. 예, 키보드는 좀 빨리 칠 수 있으면 편하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수업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예, 권장드리지 않고 일단은 그 챗봇으로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 중학교 1학년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총 20시간 정도 분량으로 진행이 될 거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타겟팅이기 때문에 수업이 길지 않아요.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 그 강의 안에 실습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강의가 끝나면 그냥 종료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일단 생성 AI가 뭔지 보는 거,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전부 다 실습해 가면서 하나하나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AI 과외 선생님을 아이들도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선생님이면 공부를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얘딸 과외 선생님 이게 아니라 과외 선생님은 자기 입맛에 맞게 예, 뭐 정말 뭐 장원영 말투를 쓴다던가 이렇게 하니까 럭키비키잖아 막 이런 선생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과외 선생님을 만들어 보기. 그리고 AI로 최종 프레젠테이션. 왜냐면 중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쓰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쓰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 제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 찾아서 논문 자체를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AI 사용법을 익히는 걸 넘어서 최종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최종 결과물 나오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들 제가 뭐 캔바나 미리 캔버스 뭐 영상 편집 노션 엑셀 이런 거 주구장창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나 이거 쓸 줄 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드릴 예정이어서 컴퓨터 강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성인도 들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시면 성인들은 강의 진행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눈높이여갖고 진행 속도가 좀 느릴 거예요. 예, 좀 느려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1.5배속으로 나는 듣겠다 하셔도 괜찮지만 성인을 위한 생산성 강의가 별도로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인을 위한 강의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 대학원 수업이 1학기, 2학기, 2학기를 다 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성인을 위한 강의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의 활용과 그 다음에 생성 AI로 콘텐츠 제작하는 것까지 묶어서 성인을 위한 강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것도 한 2월쯤 오픈이 순차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강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까지를 가장 추천드려요. 중학생도 들을 수 있나요? 중학생들이 아마 들으시면 수행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조금 진도가 느릴 수 있으니까 1.5배속, 뭐 1.25배속 이렇게 좀 빠르게 들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은 고등학생은 아예 성인 프로그램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AI 키즈랩 저희 사이트가 있는데, 검색은 구글에다가 AI 키즈랩이라고 치면 나와요. AI 키즈랩이라고 이렇게 치면 여기 나오고요.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클래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얼리버드 요 내용은 쿠폰을 사용 시 지금 할인 기간으로 들어가고 2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얼리버드라는 의미가 뭐냐면 얼리버드는 그냥 저를 믿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없잖아요. 상세 페이지가 없잖아요. 근데 2월 1일에 나온대. 근데 이거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지금 오픈이 되는 거고 상세 페이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가격이 인상됩니다. 정기 판매가 되는 거고 아마 광고가 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 학부모를 위한 웨비나거든요. 요거 여기다가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 적립금이 나가요. 이 사이트에서 쓰실 수 있는 적립금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매평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매평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녹화본이 3일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이제 라이브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 이제 감사의 의미로 요 오늘 강의 안에 드릴 거예요. 요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여기 중간중간 링크가 있어요. 이게 화면에 이제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눌러보면 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유발하라 이런 영상도 한 번씩 봐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눌러서 사이트로 들어가 보실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챗봇 같은 것도 꼭 해보세요. 예, 그 라이브에 주신 분들만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녹화본 보시는 분들한테는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캔바로 만드신 건가요? 저는 망고보드를 써요. 예. 저는 이거 망고보드 쓰는데, 망고보드를 쓰는 이유는 처음에 망고보드를 써가지고 캔바로 못 옮겨요. 이미 자료가 너무 여기 있어. 너무 여기 있어갖고 옮기질 못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캔바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캔바가 더 AI 친화적이에요. AI 친화적이어서 좋고, 예, 맞습니다. 망고보드 유료로 씁니다. 망고보드는 그나마 한글 폰트가 많아가지고, 예, 캔바는 한글 폰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훨씬 글로벌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캔바를 가르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원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져서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스레드나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키우시는 분들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좀 그런 걱정들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게 되게 좋은 도구다라는 걸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망고보드 자료는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성인 수업은 소개해 드릴게요. 더 소셜즈에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가 2개예요. 제게 너무 싫은데 이게 애들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사이트에서는 이게 제가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기업입니다. 허가를 받아갖고, 여기 이제 더 소셜즈에 들어가시면 챗GPT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강 녹화본, 요게 이제, 올인원 코스 2025년 버전이 1월 중순부터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성인 수업은 여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성인 수업은 조금 더 스피디하게 나가요. 그리고 훨씬 방대해요. 제가 원래 좀 더 타겟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타겟팅을 해버리면 내용이 너무 하나의 전문적인 과정이 되어버려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정말 전체적으로 개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하는, 동국대에서 하는 MBA 과정, 1년치 과정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됐습니다. 혹시 인플루언서나 컨텐츠 제작자를 위한 수업이 있나요? 제가 컨텐츠 제작자 수업이 그냥 컨텐츠만을 위한 수업이 있고, 예. 그건 아마 이것일 것이에요.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예. 이것일 겁니다. 예, 요거 무료 강의도 되게 좋거든요. 예, 굉장히 무료 강의도 좋기 때문에 일단 요거 마스터 클래스를 들어보시고 요거는 수익화 올인원 과정이에요. 요거고 제가 어쨌든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요 챗GPT 과정도 사실 그런 내용이 많이 녹아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을 녹여서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거. 예, 더 소셜즈에 있습니다. 무료 강의부터 먼저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 무료 특강에 되게 많이 해놨으니까, 예, 좋습니다. 예, 무료 특강은 신청하시면 3일만 보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신청하세요. 가끔 보면은 다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다 못 들어요. 이게 마감되니까 하나씩 신청하셔갖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들어보시면 되겠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DM을 주시거나 스레드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본 올려드릴게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마님도 어서 집에 들어가세요. 추우시죠? 어서 들어가세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바흐님도 얼른 들어가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